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입니다. EV3가 가격표가 나왔어요. 사전 예약을 위한 임시 가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사전 예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식적인 가격표가 나올 거라서 안내해드리는 이 내용들은 일단 대략적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EV3의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고, 김 실장이 추천하는 옵션은 어떤 옵션일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EV3 같은 경우에는 에어, 그 다음에 어스, GT 라인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나오고 좀 더 주행거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롱레인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에어를 선택한다, 나는 스탠다드를 할까 롱레인지를 할까, 어스를 택한다면 스탠다드를 할까 롱레인지를 할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스와 GT 라인의 큰 차이를 따져본다 그러면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다 라고 좀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에어와 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을 보면요, 에어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4,208만 원이 나오는데, 친환경 세제 혜택으로 이 차량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차량으로 코나 전기차나 니로 전기차를 봤었을 땐 대략적으로 한 250만 원가량이 나올 것 같고,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지자체 보조금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총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200만 원, 우씨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3,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에이다스, 안전, 외장, 내장, 시트, 편의, 인포테인먼트, 지금 이렇게 처음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파워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일체형 PE 시스템이 들어갔다, 인버터나 모터 같은 것들이 차세대로 나왔다 라고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을 보면 58.3kWh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FP가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MCN 배터리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적으로 봤었을 땐 용량의 크기인 거지 LFP 배터리다, MCN 배터리다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는다. 58.3kWh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7인치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복합연비 350km가 된다고 합니다.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기준으로 해서 한 250km 정도가 찍혀요. 롱레인지를 뽑게 된다 그러면 17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500km가 달려지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충청도권은 그냥 왕복을 찍고 올 수 있다 이거죠. 대구나 부산을 간다 이러면 어차피 휴게소에 가서 점심 한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급속 충전해서 한 3-40분 안에 완충을 시킨다 그러면 왕복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들은 다 롱레인지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나머지 파워 일렉트로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스를 한번 살펴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웬만한 것들 다 있죠. 차량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갔고, 하이빔 보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빔을 켜고 막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차가 왔다, 하이빔 꺼지고 다시 또 지나가면 켜지고 이런 식인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 고속도로나 전용 도로에서 안전 구간과 곡선로까지도 충분히 읽고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면 진짜 완전 해자 아니냐. 물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최종적으로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기본으로 꽉꽉 채워 넣었다. 심지어 차로 유지 보조 2, 요즘엔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립 감지로 진행이 또 된다고 합니다. 고급 차량들 안에서만 진행됐던 옵션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안전으로 넘어가서 9개의 에어백이 들어갔고,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까지도 다 들어갔네요. 웬만하면 후방까지만 들어갔는데 전방 거리 경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외장에서 보면 17인치 휠 들어갔고, 테드램프도 LED, 턴시그널 램프도 LED, 주간주행등도 LED, 심지어 뒤에 있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LED로 들어가고, 보조제 전등도 LED로 들어가고, 아웃사이드 미러까지도 LED로 들어간답니다. 물론 이게 LED에도 급이 있잖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급이 나눠지는데 벌브형 타입의 LED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 굉장히 좋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거고, 내장에서 살펴보면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12.3인치로 풀 컬러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옵션으로 빼지 않고 기본으로 넣었다는 거에서 칭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도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실내 등도 LED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트도 가죽 시트, 인조가죽 시트로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프리미엄 바이오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비닐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운전석에 파워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열선이 보조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1열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운전석과 보조석이 다 들어가는 1열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옵션 넣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로 쭉 살펴보면, 편이 당연히 버튼 시동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갔고, 하이패스까지도 또 기본으로 씁니다. 야, 이거 하이패스까지도 같이 넣어주다니. 요즘에 이걸로 또 따로 빼가지고 막 어떻게든 선택하게 하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기아가 EV3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옵션들을 좀 넣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도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후방 모니터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들어갔고요. 요즘에 2열 에어벤트도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2열에도 에어컨 바람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애프터블로우도 노블레스급으로 좀 들어가야 있는 옵션들이었는데, 애프터블로우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포테인먼트로 넘어가 보면, 내비게이션이 12.3인치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기아 AI 어시스턴트,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어시스턴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어떤 기능들이 있을지 한번 좀 굉장히 궁금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 다 드려봤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빠지면 섭섭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에어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를 보면 지금 450만원가량의 차이가 좀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면 350만원가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나는 스탠다드 할래 이럴 필요 없이 롱레인지로 가시는 게 더 이득이시다. 그래야 세제 혜택도 더 많이 받으니까요. 어스로 넘어가 볼게요. 가격표를 살펴보면 4,208만원짜리가 4,571만원이 되면서 363만원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에어에서 어스로 넘어가면서 옵션 3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옵션이 어떤 거냐면, 스타일 옵션가가 94만원이고, 그 다음에 컴포트 89만원,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119만원이 추가가 되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치면 302만원이 됩니다. 363만원의 차이인데 302만원을 빼게 되면 나머지 금액 61만원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어떤 차이냐? 1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와 프론트 리어 크롬 범퍼 가니쉬, 그 다음에 도어 크롬 가니쉬, 여기에서만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내장에서는 그레이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어스에서만 가능하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어스에만 있는 거.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과연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요건 어스에서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메탈 페달? 메탈 페달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일단 메탈 페달도 어스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러기지 언더 트레이, 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넣을 수 있는 그 트레이가 있다. 1열 메쉬 헤드레스트, 이게 EV9에 있는 건데, 요거 앉아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스에서만 가능하다. 편의에 들어가 보면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간다. 이거 이렇게 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탁 들어갔다가 얘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간다. 요게 오직 어스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61만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61만원의 가치가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스로 넘어가시는 게 더 낫다. 기본적으로 스타일, 그 다음에 컴포트, 컨비니언스,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2가지 옵션 이상만 선택한다 한다면 저는 여기로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또 따로 있죠.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오직 어스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만 카돈 진행해야 돼 라고 한다면 어스로만 진행이 가능하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만 카돈으로 들어가면 8개. 스피커 개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EV6나 뭐 이제 웬만한 위급 옵션들 같은 경우는 11개, 12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8개 들어가는 게 살짝 좀 아쉬운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앰프가 있냐 없냐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충분히 프리미엄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옵션이 또 그렇게 엄청 비싼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59만원에 프리미엄 사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개인 기준 생각인 거고.
에어와 어스 이런 옵션들을 한번 쭉 기본 옵션들을 살펴봤는데 추가 옵션으로는 어떤 옵션들이 있고 과연 이 옵션들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스에서 제가 이제 스타일하고 컨비니언스, 컴포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옵션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요. 스타일을 살펴보면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쁘게 나오는 것들을 여기 안에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조금 싼 LED가 아니라 고급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웰컴 라이트도 이제 들어갑니다. 다이나믹한 띠리링 뭐 아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웰컴 라이트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고급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기본적으로도 LED로 들어가 있지만 좀 더 고급형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인 거고, 깜빡이, 우리 뒤쪽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타일을 넣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LED로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센터 램프도 LED로 들어가고, 블랙 하이그로시 서라운드 몰딩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몰딩이 블랙으로 하이그로시로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루프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차량 외관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루프렉이 없으면 되게 차가 저렴해져 보이는 그런 게 좀 보여지는데, 스타일을 넣어야 이렇게 루프렉 이렇게 쭉 이렇게 기다랗게 뿔처럼 나온 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스타일을 넣어야지만. 그 다음에 컴포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옆에 타시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컴포트는 이 동승석을 위한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회사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탈 차량이다 라고 한다면 이 컴포트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동승석에 파워 시트가 들어간다. 전 뭐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고,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휴게소 쉴 때 특히나 이제 전기차니까 이제 충전하고 있을 때 요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이쁘게 넘어가는 거, 휴식할 때 그냥 차 뒤로 제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중력 같은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게 릴렉션이든 뭐든 일단 졸리면 그냥 뻗게 돼 있습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옆에 자 누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거, 굉장히 매너 모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뭐 이것도 있으면 좋죠. 저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보조석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열 열선 시트, 우리 애기들 이제 뒤에 타거나 어르신들 타신다고 했었을 때 2열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를 컴포트로 넣으면 된다. 운전자사 메모리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고, 1열 이지 억세스, 차량 문을 딱 열으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이 편하게 타라고 이렇게 의자가 뒤로 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기능. 그다음에 내가 타면 다시 앞으로 이 하고 오는 거, 그런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아래로 딱 보여주면서 차선을 딱 볼 수 있게, 그거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있다 정도까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컴포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써야 된다면 있어야 될 옵션들인 거죠. 컨비니언스, 실내 V2L과 실내 V2L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20V를 딱 꽂아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실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나 디지털 키도 써야 되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컨비니언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100만 원대까지로 나가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전 조금 살짝 아쉬운 느낌이 좀 있지만, 근데 제가 이 디지털 키 2를 써보는 입장에서 정말 편합니다. 네, 정말 편해서 기왕이면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19인치 힐, 요거는 뭐지? 취향차고요. 모니터링을 한번 살펴보면 서라운드 뷰, 이거 이제 없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주차할 때 무슨 이런 게 필요해 싶지만 막상 써보고 나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주차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네, 이거 모니터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측방 모니터는 아직까지도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요. 굳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걸로 제가 지금 보험료 아낀 적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후방 거리 경고 있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거 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좁은 구역에도 내가 멋있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기능, 요게 지금 모니터링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드라이브 와이즈, 앞에 들어가 있었던 에이다스 기능들도 충분히 훌륭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보조 장치를 써줄게 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운전 스타일 연동돼서 진행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기반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에서도 이게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빠진다, 요런 건데 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건 살짝 이거 정말
괜찮을까 싶은 건데 써보고 싶긴 한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가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포함이 된다. 와이드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라고 해서 이게 뭔가 되게 쭉 넓게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앞좌석에만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다면야 하시면 되겠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반 카동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앞에 들어가서 설명했었고, 빌트인 캠 2 저는 이제 이게 있으면 무조건 듭니다. 어차피 블랙박스는 설치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에서 멀리 다니는 지방 출장이 있다면 굉장히 쓰임새가 높을 차량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가성비를 따지게 될 텐데, 그 가성비로 따진다고 한다면 전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어도 되고요. 에어에서 롱레인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빌트인 캠 하나만 추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차량을 끌고 다닐 담당자가 저 좋은 기능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드라이브 와이즈까지는 추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모니터링 뭐 이거 주차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고, 컴포트 뭐 다른 사람 탈 것도 아니고, 스타일 이뻐 보여서 뭐하냐, 기본적인 것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저는 굳이 넣는다면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 넣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빌트인 캠 2만 넣어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컨비니언스나 뭐 컴포트나 스타일 요것 중에 2가지 이상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스로 들어가서 나머지 원하시는 사양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EV3 가격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옵션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